이번에 너희 집 내가 다녀갔는데 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더라. 내 아들이 평상시에도 이야기하던 부분인데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된 건지 나한테 좀 알려다오.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던 시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해왔어요. 그곳에서 배운 일들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제가 돈을 벌어들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고 싶은 일들이 없고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리고 지금 같이 집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일을 정말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왔어. 어떻게 애가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한지 요즘 애들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제가 요즘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겉어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게 딱 그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조금 쉬고 싶다는 마음만 드는 게 그때마다 이제 결혼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들고 있어요. 좋은 신호겠지요? 어머님. 당연히 좋은 신호이지. 그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내가 예상하는데 너는 분명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아이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잘 키운 것처럼 너도 그렇다는 거지. 예비 며느라 나는 다른 거 생각 안 하다. 들어오는 며느리가 융통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정말 다른 건 필요 없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융통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인생이 편해져? 그렇죠. 어머님, 제가 융통성 있기로 소문난 아이 중 하나예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도 얼마나 손님들이 좋아하는데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곳에서 융통성은 정말 필수예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번에 너가 사는 집에 내가 우리 딸하고 한번 가봤잖아. 그렇지 않아도 너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그런 거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예비 며느라? 혼자 살기에는 넓은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신혼집으로 쓴다면 이게 결코 넓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좁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갑자기 그 이야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번에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보니까 나는 다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아직 신혼집이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너도 알다시피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도 많잖아. 그래서 집이 굉장히 많이 빌 거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서 너희 주말부부 될 건데 너 혼자 그렇게 큰 집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낭비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차피 내 딸 독립하면서 살 거니까 차라리 그 집을 우리 딸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니? 융통성 있는 너가 당연히 적절한 대답을 해줄 거라 생각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신우이한테 넘기라니?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아파트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구입한 건데 그러면 저는 들어가서 살 공간이 없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일도 많이 해보네. 그렇게 이해력이 딸려서야 쓰겠니? 아니, 내가 하는 말은 너 혼자서 그렇게 넓은 집 쓰는 게 다 낭비라서 하는 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방 하나는 완벽히 비어있던데 그 공간이 아깝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냐? 융통성이 있다면 가족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너는 새로운 집을 구하던가 아니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도 주말부부가 될 거고 그 집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어머님, 제가 제 집을 놔두고 왜 고시원에 나가 살아요? 제 평생을 바쳐서 구매한 집인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말이죠, 이 집 절대 시세가 오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구매한 집인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안 살더라도 이 집을 월세 주거나 그럼. 저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진짜 다 양보하고 월세 준다고 하면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월세를 준다는 건 설마 너 나한테 돈 거래하자는 이야기니? 어떻게 시작부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 원래 가족끼리는 돈 거래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방을 넘길 거면 융통성 있게 화끈하게 그냥 무료로 넘겨야지.
너는 일도 많이 해봤다는 애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되겠어? 생각했던 거보다 너는 별로 화끈하지 않은 아이구나 그래. 지금 이야기하는 게 융통성하고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머님한테 이걸 제가 왜 무료로 예비 시누이한테 넘겨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거야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니까 그래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너도 우리를 배려하는 게 맞는 거라고. 너가 아직 삶의 지혜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은 용서해주도록 하겠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이사 준비해라. 어머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아직 가족 아니에요. 결혼식 날짜만 잡아뒀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여서 법적으로도 완벽히 남남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결혼 전부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온다고요?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많은 요구를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세며느라. 내가 요구를 한다는 게 내가 너한테 말한 사실들은 다 정당한 거라고. 너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결혼하고 나면 더 한 일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일들을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만 할 거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걸 나는 자부하고. 어머님은 참 융통성이라는 말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용하네요. 어머님이 원하는 결혼이 이런 거라면 저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남편한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왔는데 다 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혼을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실히 깨달았네요. 시댁 집안이 이상하다는 사실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대로 어머님 아들한테 가서 전하세요. 저는 결혼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뭐? 예비 며느라 너 지금 말한 게 나한테 사실이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니? 왜 안 한다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냉정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말한 건데 너가 삐져버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지금 들은 이야기는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꾸나. 어머님 저는 제 미래가 이제는 보여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융통성 있게 저는 파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어머님이 융통성 있게 아들한테 파혼당했다고 좋은 마음으로 전달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럼 이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자기 딸한테 넘기고 저보고는 고시원에서 살라는 예비 시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저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상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알아차리고 손절하였고 예비 시모에게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차단하니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당신이 계속 돈 관리를 하는데 돈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줄어들기만 해. 대체 당신은 집에서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러는 거야? 무슨 짓을 하기는 당신은 말을 정말 섭섭하게 하는구나. 내가 무슨 놀기만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나 본데. 나도 집에서 나름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지낸다고. 당신 돈 관리도 해주고 있고 말이야.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신이 대체 무슨 돈 관리를 해주는데?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봐.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는 거 그냥 그거 은행에 보관하는 게 전부 아니야? 당신이 무슨 투자라도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말한다. 별다른 투자도 안 하고 시대를 불리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네? 돈이 마이너스 안 된 것만 해도 어디야? 돈 아끼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것처럼 말하는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 돈 쓰라고 용돈 준 적 있어? 주는 거라고 해봤자 생활비가 전부고 내가 주부 역할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아꼈는데 만약 당신하고 나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당신은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걸? 나는 알고 있어.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결혼하고 나서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든지 해줄 것처럼 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자기가 사업을 해서 나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 같은데 당신이 말해서 지켜진 게 뭐가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단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혼 후부터 계속 백수 생활하면서 내 돈 관리하고 생활비 받아쓰기만 했지 플러스 될 만한 행동을 했어?
내가 장담하는데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당신이 말한 게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가족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의 신뢰도를 박살내는 말을 한다는 게 나는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구나. 당신이 용서를 하고 말고가 지금 중요할까? 나한테서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려면 당신이 일을 시작하고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앞에 편의점 알바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체 뭐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건데? 나한테 제대로 한번 말해봐. 내가 솔직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르바이트를 해. 그리고 자꾸 일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남자의 자존심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당신 일부러 나한테 싸움을 건드리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게. 그만하자. 그럼 내가 당신한테 관리하라고 맡긴 돈이나 열심히 관리하라고 나중에 검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말이야. 에휴, 돈 벌어온다고 유세는? 알겠다고. 그러고 돈은 걱정하지 마. 당신이 믿고 있는 만큼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 조금만 더 믿어달라는 마음뿐이라고. 결혼 전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일을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집안일을 하면서 밥을 하는 정도로 제가 출근하거나 퇴근하고 돌아오면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여기서 만족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결혼 후 가정주부가 되어서 저에게 생활비를 받고 제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맡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귀찮고 절차적인 일들을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런 선택이 저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통장 내역 확인해봤는데 이거 뭐야? 내가 지금까지 벌어다 놓은 돈 다 어딨어? 지금 당장 설명해봐라. 몇 년 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갖다 줬는데 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냐고? 뭐야? 당신은 왜 남의 방에 들어와서 통장을 찾아봐? 내가 방에 들어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그리고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찾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당신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한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그래, 당신 내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다 어디다 썼어? 내가 확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순간 나한테 아주 박살이 나는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 사실 당신이 벌어다 준 돈들은 내가 코인 투자하는 데 썼어. 지금 조금 물려 있어서 꺼내기는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생활비하고 조카 대학교 이번에 입학한다고 하길래 대출 좀 끌어다 썼어. 사실 그리고 투자금이 부족해서 코인 투자금으로 대출도 땡기긴 했는데 그동안 생활비 부족한 거 당신한테 말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어. 당신이 이번에 생활비 500만 원 정도만 나한테 주면 안 될까? 부탁할게. 이제야 순순히 말하는구나. 그럼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당신한테 넘겨줬던 돈들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대체 시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은 용돈을 준 거야?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말이 되는 행동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을 속인 것은 미안해. 코인 투자 때문에 당신 돈을 쓰고 대출을 받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야. 분명 당신이 결혼 전에 적금 모아둔 거 있다고 했잖아. 그거 이번에 깨서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돈을 벌 수 있어.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당신이 가져가서 코인하려고 하는 거야? 돈을 불려줄 거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지. 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내 돈을 다 쓴 거야. 그 기간 동안 모았으면 억 단위는 모았을 텐데 그 돈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다니. 미안해. 내가 3억 정도를 지금 빚을 진 상황이야. 앞으로 당신하고 같이 이 돈들을 갚아나가기 위해 더 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노력을 이제 당신과 함께 해나갈 거야. 개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내가 왜 당신 돈을 갚아야만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일도 안 한 남자가 과연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돈을 왜 시댁에다 가져 바쳐? 시어머님 용돈이며 시조카 입학금을 왜 내 돈으로 주냐고? 됐고 당신은 이혼이니까 돈은 알아서 갚고 살아라. 뭐? 나 혼자서 3억을 어떻게 갚아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자.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겠지. 그리고 막말로 내가 왜 당신이 빚진 3억을 갚아야 돼? 당신이 알아서 일해서 갚도록 해.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을 우기던 당신은 결국 그 빚도 내 빚이라고 이야기할 거잖아. 나는 당신하고 살 이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어. 내가 빌린 게 아니니까 3억은 당신 빚이 되겠지. 이쯤에서 그냥 내 돈 날리는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알아서 살아라. 서류에 도장 찍고 나한테 연락은 하지 말고 역겨우니까. 자기야, 아니 왜 이렇게 냉정해졌어? 제발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 없는 세상은 나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어. 제발 부탁이야. 제 돈을 시댁과 도박에다 바친 남편 알고 보니 빚만 3억이 있었고 저와의 평생을 약속하면서 같이 갚아달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손절을 선언하였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돈을 다 써버린 탓에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빚은 온전히 남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랑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과 이혼한 후 아직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대체 저는 얼마나 힘든 삶을 혼자서 살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해방되었다는 생각이 기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지금 막 너희 가게 앞을 지나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러다가 월 매출 몇천 나오는 초대박 가게 되는 거 아니야? 며느라,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까지 키운 거야? 노하우 좀 나에게 좀 알려줘라 그래. 노하우라고 그럴 게 따로 있나요? 그동안 제가 잠도 줄여가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왔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고 있었다고요. 아르바이트한테 일을 맡겨만 두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노력의 결과가 동네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야. 며느리 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을지 나는 이해가 된다. 이 작은 동네 구석가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지 말이야. 내 아들 이야기를 들어봅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는 하는데 너 점심 늦게 나가고 그랬다는데 설마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래?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일했다면서 그게 거짓말이었어? 아르바이트 일 시켜놓고 널널한 시간에 자고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 사업이고 제가 돈을 쓰고 있는 만큼 쉴 수 있는 시간에 쉬는 거라고요. 저는 최대한 안 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쉬는 만큼 다른 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가져가는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래, 쉬는 시간이 적다는 건 들었어. 얼마나 너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그런데 너무 그렇게 일만 하면 나중에 큰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거라. 잠은 자면서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이야. 그리고 이번 달 가게 매출 5억 찍었다면서? 그러면 시어머니인 나한테도 용돈 좀 주고 그래야지. 그게 뭐 어렵다고 너는 일만 하고 그러는 거니? 나한테 효도 좀 하고 그러거라. 요즘 일이 통 바빠서 어머님 찾아뵙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용돈 드리는 건 드릴 수 있는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게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업하는데 어머님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보신 적 있으세요? 식당이라고 주변 아줌마들 데려다가 밥 한 끼 먹고 저한테 무료로 해달라는 말만 하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실망할 대로 실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돈도 안 내고 식사하시는 어머님이 매출 올랐다고 용돈 달라는 게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밥을 공짜로 줄 수도 있지 너는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모임 사람들이 너희 가게 맛있다고 주변에 입소문도 내주기도 했고 덕분에 너가 지금 장사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래? 이 아줌마들 얼마나 마당발인데? 한번 소문 퍼지면 이 동네 바닥 빨라서 금방 사람들 귀에 들어가. 네가 잘한 것도 맞지만 50%는 너희한테 해준 거라고 생각하라고. 아줌마들 와봤자 얼마나 온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님,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예요. 어머님처럼 40대 50대는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매출에 하나도 도움도 안 되고 맨날 아줌마들 와서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서비스 하나 더 받으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 지인들한테 발악이라는 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그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우리 아줌마들이 너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주 사실이겠구나. 우리 아줌마들도 손님이고 너가 친절히 해줘야 할 사람이란다. 모임에서만 공짜로 먹지 개인적으로 가면 돈 다 내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칭찬하고 그러는 거야? 5명에서 와서 고기 3인분 시켜놓고 3시간 이상 수다 떠는데 그게 저한테 좋은 손님이고 그럴까요? 회전율도 좋지도 않고 돈도 안 되는 손님인데 말이죠. 어머님 막말로 그런 손님은 안 와도 된다고요. 저희 매출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까 앞으로 우리 아줌마들 거기 가지 말라고 해야겠다. 너 말하는 게 나마저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세웠다. 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그 가게 우리 아들한테 명의 이전해주고 2호점 준비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가게를 왜 명예 이전을 해요? 어머님 저는 단 한 번도 이 가게를 누군가에게 넘겨야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게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한테 넘기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별다른 뜻은 없고 이름만 내 아들로 바꿔달라는 말이야. 그러면서 겸사겸사 우리 아들한테 그 자리 넘기고 너는 2호점 준비해서 돈 더 벌 수 있게 준비하는 게 무슨 잘못이니? 크게 의미를 부여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잘 될 때 그렇게 해야지 안 될 때 그러면 쓰겠니? 지금 너가 노하우 축적되어 있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 누구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겸사겸사해서 넘기거라.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너가 지금 딱 그래야 하는 상황이야. 어머님 헛소리도 정도껏 하세요. 그래. 제가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데요. 남편도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고 뒤늦게 제 일을 돕기 위해 나와서 일한 지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그만큼 사업 운영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의지박약 남편한테 사업을 넘겼다가는 금방 망할걸요? 너는 사람을 너무 단순히 평가해서 큰 문제라는 거야. 그래. 우리 아들이 잠깐 일을 쉬고 있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너가 그렇게 마음대로 평가한다는 거야. 그 사업 넘겨주기 싫으면 2호점이라도 하나 차려줘라.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해서 사업 확장을 진행할 거니까 우리 아들 2호점 사장 자리에 앉히라 그 말이야. 무슨 아르바이트도 탈주한 남편을 두고 2호점을 주나요? 어머님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말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여기서 사업하면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봤지만 남편 같이 게으르고 어떻게 하면 일을 쉬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아들이 아침에도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너는 무슨 모함을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 너가 겪어봤으면 몇 달 겪어봤다고 그래. 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지켜본 사람이야. 너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죠. 당연히 제가 오랜 기간 봐왔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2호점 내줄게요. 어머님 5억을 주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되고요. 어머님도 저희 가게 올 생각하지도 마세요. 며느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가게 들어올 생각하지도 말라니. 너가 정말 나를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니? 그리고 어머님 주변 지인한테 전하세요. 어머님을 포함해 절대 저희 집 가게를 찾아오지 말라고요. 당신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고 저희한테는 큰 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용돈 준 것도 있죠? 앞으로는 끊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세요. 좋은 사람이 되어주려고 했는데 저를 개무시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그런 말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다. 이미 늦었어 이 사람아. 당신은 내 가게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사업이 초대박을 치자 자기 아들에게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거부하니 그제서야 2호점을 차려달라길래 저는 5억 원의 돈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모와 그 주변 지인들을 저는 가게 출입금지와 용돈금지를 선언하니 시어머니가 결국 사과하였습니다. 저희 가게에 모소니까 다른 가게에서 고기를 비싸게 사 먹어야 된다면서 하소연하는 시어머님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말입니다. 너 어딨니 예비 며느라? 오늘 우리 집에서 맛있는 저녁 먹기로 했잖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그러는 거야. 빨리 오거라. 음식 준비도 하고 해야지.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저 지금 가고 있어요. 간만에 신우하고 조카 얼굴도 볼 생각하니까 신나고 그러네요. 제가 음식을 못하더라도 조금은 어머님이 이해해주세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처자이다 보니까 말입니다. 너 음식 못하는 건 당연히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처음부터 음식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너는 여기 와서 거들기라도 하라는 이야기야, 그래. 재료 사오고 손질하고 내 손하자고 놀아주고 그러란 말이지. 그리고 너도 정말 웃긴다, 그래. 처음부터 당돌하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야. 이해는 너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거라. 네, 어머님 제가 실례를 조금 했네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었고 다른 뜻은 없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어머님이랑 친해져야죠.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뭐하나요? 요즘 고부 갈등이 많아서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처음부터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고부 갈등? 결혼 전부터 너가 초를 치는구나, 그래. 마치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것처럼 말이야. 나한테 애교 부리거나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요리를 잘할 생각부터 하거라. 요즘 요리도 못하는 여자는 매력이 없단다. 네, 어머님 저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식 자격증 따려고 여러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동안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잘 늘지가 않아요. 오늘 어머님한테 배우도록 할 테니 꼭 많이 가르쳐주세요. 제가 많이 물어보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예비 며느라, 너는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은 게 나는 부담돼. 그 시간에 이미 와서 요리를 나한테 배우고 했겠다. 내 시집 보낼 시간 있으면 빨리 오라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오는 길에 소고기나 20만 원어치 사오거라. 어떤 걸로 사오는지는 내가 널 테스트할 거니까. 알아서 좋은 걸로 사오겠지? 네, 제가 자칭 고기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질 좋은 소고기를 사가지고 갈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저녁은 굉장히 맛있는 소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시댁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에서 저녁 초대를 하였지만 저에게 차려진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닌 음식을 차리는데 도와달라는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소고기까지 요구하길래 저는 최대한 시어머님에게 맞춰주기 위해 소고기를 사서 시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소고기 상태를 확인하더니 서어머님은 저에게 고기도 제대로 고기도 못 사오냐면서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정육점에서 최고급 1등급 소고기를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 정육점의 고기를 사 먹었고 동네에서도 고기 질이 좋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고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에게 기강을 잡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요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지적하기 시작했고 제가 정신없던 틈을 타 시조카가 제 주머니에게 지갑을 쓱 하고 가져갔습니다. 저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냥 장난치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니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카가 제 현금 30만 원을 모두 가져간 것이었고 시누이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니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결국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가 우리 장손을 경찰서에 신고했니? 지금 너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알고 있는 거지? 고작 30만 원 가지고 애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말이야. 막말로 지갑에서 꺼내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그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장손이고 뭐고 제 지갑에 손을 댔고 30만 원을 가져갔는데 신우는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신고 안 하게 생겼어요? 너가 우리 집 장손의 앞길을 망치려고 아주 작전을 했구나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가 신고했으니 우린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절대 풀어주지 않을 거고 합의하고 싶으면 너가 3천만 원 준비하거라. 네? 3천만 원을 준비하라고요? 잘못은 그쪽 집안에서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왜 저한테 해요? 그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래? 어머님 저는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줄 30만 원인데 지갑에서 꺼내간다고 무슨 잘못이야? 예비 며느라 네 생각이 더 이상한 거 아니니? 어차피 이젠 우리 가족이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일 텐데 굳이 지갑에서 돈 꺼내간 거 가지고 신고를 해?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거 철회하거라. 그리고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당장 입금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가 피해자인데 무슨 합의금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이 하는 말에요. 저한테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합의금을 줘야 할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장손 범죄자 된다고요. 적반하장 태도에 저도 뒤로 빼는 거는 없을 겁니다. 당장 합의금 준비하세요. 너는 우리 집 예비 며느리잖아. 예비 며느리가 나한테 돈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곧 있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하는데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 정말 그런 거라면 나는 말리지 않겠구나. 분명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집안은 안 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머님은 정말 이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 예비 며느리 하는데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신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파혼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내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다는 판단이야. 너가 그렇게까지 서운해하고 이상하다가 생각할 줄 몰랐다. 우리는 장손을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생긴 문제야. 너가 조금만 참고 나한테 기회를 주거라. 내가 이놈을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며느라, 내가 돈 30만 원도 돌려줄게. 그러니까 파혼한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그렇게 너 마음대로 결혼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집안에서 어떻게 교육하는지 어머님 하는 것만 봐도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합의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지켜보세요. 제가 손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테니까 어머님은 지켜보고 있으라고요. 가족이면 그래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주셔야 할 듯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졌거든요. 아니 며느라, 제발 한 번만 봐줘다오. 우리 손자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나중에 일도 못하고 힘들어. 너가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법의 심판만은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말이야. 저희 지갑에서 몰래 30만 원을 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자를 혼내지 않고 저를 혼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예비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길래 법정에 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만 원을 돌려받고 이 집안과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어차피 남인데 굳이 돈 쓰고 머리 쓰고 법정 싸움까지 하기는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느라, 너는 왜 이렇게 임신을 못하는 거야? 결혼하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못하는 이유가 뭐니?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구나. 저도 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남편이랑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정말 안 돼요. 어머님은 낳아봤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팁이라도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팁이 어딨어. 그냥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지.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란다 며느라.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너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봤니?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걸? 그래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저도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병원 다녀왔는데 저한테는 문제가 없대요. 굳이 문제를 꼽자면 남편한테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어디 병원이니? 의사도 참 돌팔이 의사 아니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그렇게 평가한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건강에 좋다는 음식 먹이고 키운 아들인데 문제가 있다면 너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고. 병원에서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의사가 판단 내린 건데 그럴 수가 없죠. 남편하고 계속 노력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 하기로 했어요. 시험관을 한다고? 너가 임신을 하기 위해 무슨 노력들을 해봤는데? 내가 너한테 항상 신경 쓰면서 연락하고 잔소리를 몇 번을 했는데 아직도 너는 운동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라니까? 너도 운동을 좀 해. 어머님, 저 운동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저는 평균 체중이고 오히려 남편이 과체중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왜 자꾸 임신 안 되는 것을 제 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자연 임신도 못하고 정말 쓸모가 없다니까? 자연 임신 안 할 거면 시험관 하지도 마라. 이것들은 노력을 안 해서 큰 문제라니까? 특히 우리 아들은 문제가 없는데 너가 큰 문제라니까? 내가 너희들이 문제라는 것을 꼭 보여줘야만 속이 시원하니? 내가 지금 임신한다고 해도 너희보다는 빠르게 하겠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답답했는데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네? 어머님 생각이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관이 안 되면 최소 2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머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꼭 손잡을 수 있게 제가 신경 많이 쓰도록 할게요. 아니야,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실천으로 보여줄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거라 그래. 저는 결혼 후 임신이 안 되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저라고 꼽으면서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시험관도 아이 건강상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탓을 저에게로 돌리고 있는 시어머님은 결국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면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에게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행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이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아이를 한 명 가져다 놓고는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연락을 받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는 안 되는 것 같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고 나는 결국 행동으로 보여줬다. 내 나이 60살 내 아이를 낳았고 너한테 선물하도록 하마. 지금 집 앞에 나가면 내가 아이 한 명 두고 가니까 이젠 너가 직접 키우도록 해라.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문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어머님이 출산하시고 저한테 보내오신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어머님이 출산하신 거 맞는 거예요? 시아버님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이까지 낳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주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 너도 정신 좀 차리거라 그래. 언제까지 남자 탓만 하면서 자연 임신 안 된다고 시험관을 하고 그럴 거야. 너가 임신 못할 걸 알고 내가 대신 임신했으니까 이젠 너는 아이를 키우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네 자식처럼 키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현재로서 답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씨앗을 받을 아버님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만으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나이가 60살이 넘어서 지금 완벽히 노산이라고요. 여자가 50살 넘어가면 대부분 폐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님은 지금 생리도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대로 말하세요. 안 그러면 이 아이 저 못 키우는 게 아니라 안 키웁니다. 빨리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라? 여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맞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너가 도와줘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키워라. 못 키워요. 키울 거면 어머님이 직접 키우세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못하겠어요. 사실대로 말할 때까지 저는 아이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게 아이를 낳아다 줬더니 하는 말이 뭐?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난리가 났구나.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60살인 시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폐경의 일을 나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아이를 놓고 도망갔는데 저는 한 가지 촉이 오기 시작했고 시어머님 주변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간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어머님과 이름을 대조해본 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에게 다시 연락해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이가 알고 보니까 고아원에서 입양해서 데리고 온 아이네요? 왜 저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머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빨리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는 너가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길래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입양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있잖아. 거짓말하는 시어머니가 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며느라 부탁이다. 굳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건데요? 안 그래도 저 임신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데 연고도 모르는 남의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나요? 저는 모르겠고 앞으로 시댁 식구들 거짓말 탓에 같이 살아갈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이혼할게요. 이 애를 남편하고 키우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혼을 하겠다고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데려온 아이 굉장히 이쁘고 귀엽잖아. 그러니까 너가 좀 키워주고 그래. 얼마나 불쌍해. 이제 막 태어났는데 부모도 없고 말이야. 그게 왜 제가 부모가 되어야죠? 어머님이 입양했으니 알아서 키우세요. 거짓말 치던 시모는 결국 바짝 엎드리고 저에게 제발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입양을 받은 이상 돌려주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혼을 선언하였고 시댁 식구들에게 그 아이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 넘어와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해서 제발 키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